지금 여러분의 서랍이나 오래된 동전 보관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간직해온 작은 동전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1986년에 발행된 대한민국 100원 주화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골든 볼트를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오래된 한국 동전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수집가들이 주목하는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 100원은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동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액면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디자인인지, 얼마나 많이 발행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상태로 보존되었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35세에서 65세 이상의 시청자분들에게는 이런 동전이 단순한 금속 조각보다 훨씬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지갑 속에서 보았던 동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사용하던 동전, 혹은 오래된 상자 안에서 우연히 발견한 동전에는 그 시대의 기억이 함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986년 100원 주화의 앞면에는 한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당시 한국 100원 주화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형태이며 1986년 주화 역시 큰 인물 초상이 특징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해의 100원은 약 1억 3,100만 개가 발행되었고 구리와 니켈을 사용하는 합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무게는 약 5.42g, 지름은 약 24m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수량이 만들어진 동전을 왜 다시 살펴봐야 할까요? 바로 상태와 세부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같은 1986년 100원이라도 수십 년 동안 주머니와 지갑을 오가며 사용된 동전과 거의 사용되지 않고 깨끗하게 보관된 동전은 수집시장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표면에 깊은 긁힘이 있는지, 글자가 얼마나 선명한지, 이순신 장군의 얼굴과 옷의 세부 표현이 얼마나 또렷하게 남아있는지, 테두리가 심하게 닳았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희귀하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연도와 높은 가치는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공개된 수집 자료에서는 1986년 100원의 일반적인 상태별 가격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동전이 특별한 가치를 가지려면 단순히 1986이라는 숫자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더욱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전을 손에 들고 밝은 곳에서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먼저 앞면과 뒷면의 중심부를 살펴보고 그 다음 숫자와 글자 주변을 확인하십시오. 작은 차이나 예상하지 못한 제작상의 특징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너무 강하게 닦거나 광택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동전의 자연스러운 표면과 원래의 상태 자체가 수집 가치 판단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이 1986년 100원 주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보관 상태와 희귀성을 판단할 때 놓치기 쉬운 요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오늘 소개하는 동전에 대해 준비한 놀라운 가치를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세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의 얼룩이나 색 변화가 낡아 보일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수집가가 동전을 평가할 때는 단순한 반짝임보다 원래의 표면과 보존 상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연도의 동전이라도 보관 환경에 따라 표면의 마모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 있었는지, 다른 동전들과 부딪혔는지, 주머니 속에서 사용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흔적 하나가 동전의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전을 꺼내신다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관찰해 보십시오. 숫자와 글자의 선명도, 가장자리의 상태,
표면의 극힘, 광택까지 차례대로 확인하면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1986년 대한민국 100원 주화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격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동전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연도와 같은 액면가의 동전이라도 보존 상태에 따라 수집가의 관심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86년처럼 상당한 수량이 발행된 주화는 단순히 연도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가격을 기대하기보다는 상태와 특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동전의 앞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의 얼굴과 의복 부분에 마모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많이 사용된 동전이라면 가장 높은 부분부터 금속의 표면이 닳기 시작합니다. 글자와 숫자 역시 오랜 시간 손과 다른 동전에 접촉하면서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 흔적이 매우 적고 세부적인 부분이 또렷하게 남아있다면 훨씬 좋은 보존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뒷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액면 표시와 한글, 숫자, 테두리의 형태가 얼마나 깨끗하게 남아있는지를 천천히 확인해 보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동전의 가장자리입니다. 동전의 테두리가 심하게 눌렸거나 여러 군데 찍힌 흔적이 있다면 보존 상태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동전에서는 작은 흠집 하나가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전등이나 밝은 자연광을 이용해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표면을 긁거나 문질러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강한 세척이나 연마는 동전의 원래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1986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대적 배경을 가진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단순히 금액으로만 바라보는 것보다 당시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했던 화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훨씬 의미가 깊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쉽게 볼 수 없는 옛날 물건들이지만 당시에는 버스 요금이나 간단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어온 한 개의 100원 주화가 수십 년 전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1986년 100원이라고 해서 모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된 수집 자료를 보면 일반적인 1986년 100원 주화는 발행량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발견되는 사용제 동전의 경우 엄청난 가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특정 고가 사례를 보았다면 그 가격이 모든 1986년 100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오래된 동전은 훨씬 높은 가격으로 소개될까요? 핵심은 희소성과 상태, 그리고 특별한 제작 특징입니다. 아주 적은 수량으로 존재하는 변종이나 오류 주화가 발견되면 일반적인 동전과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만 보고 무조건 오류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제조 과정에서 생긴 특징인지, 사용 과정에서 생긴 손상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986년 대한민국 100원 주화가 완벽한 보존 상태이거나 특별한 오류를 가진 경우라면 일반적인 동전과 비교해 훨씬 높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금액은 실제 동전의 상태와 진위, 희소성, 거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최대 관심 가치는 바로 7,536달러입니다. 물론 모든 1986년 100원 주화가 이 금액에 판매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례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동전 하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작은 50원 동전이 어떤 조건에서 수집가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확인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골든 볼트를 구독하시고 이런 희귀 동전과 숨겨진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1990년에 발행된 대한민국 50원 주화는 당시 한국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동전입니다. 현재 수집가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1990년이라는 숫자가 오래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동전은 구리, 니켈, 아연을 포함한 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약 4.26g, 지름은 약 21.6mm입니다. 가장자리에는 톱니 모양의 무늬가 있고 앞면과 뒷면에는 당시 대한민국 50원 주화의 전형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990년 50원 주화의 발행량은 약 8,500만 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0년이라는 연도만으로 모든 동전이 희귀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평범해 보이는 동전의 수집가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바로 동전의 상태와 세부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오래된 동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보존 상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주머니와 지갑, 서랍과 동전통을 오가며 사용된 동전은 표면에 긁힘이 생기고 광택이 사라지며 가장자리도 마모됩니다. 반대로 거의 사용되지 않은 동전은 원래의 표면과 세부적인 디자인이 훨씬 선명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1990년 50원이라도 상태에 따라 수집가가 평가하는 관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동전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세척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동전을 반짝이게 만들기 위해 강한 세제나 금속 광택제,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동전의 원래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집가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표면과 세월의 흔적 자체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90년 50원 동전을 발견했다면 부드럽게 다루고 표면을 긁거나 문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앞면과 뒷면, 가장자리까지 천천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오류나 변종입니다. 일반적인 동전과 제작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주화는 일반 동전보다 수집가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90년 50원 주화에도 여러 세부적인 다이 변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연도만 확인하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숫자의 모양, 글자의 위치, 디자인의 선명도, 테두리와 가장자리 상태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특정한 가격이 적혀있는 사진이나 게시물을 하나 발견한 뒤 자신이 가진 동전도 똑같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실제 거래 가격은 보존 상태, 희귀한 변종 여부, 인증 여부, 판매 시장과 수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1990년 50원 주화에 공개된 가격 자료는 높은 금액을 일괄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동전이 정말 특별한지 확인하려면 단순한 연도뿐 아니라 상태와 세부 특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이 있다면 조명을 밝게 켜고 천천히 살펴보세요. 숫자 50과 발행 연도 1990이 또렷하게 보이는지, 표면에 비정상적인 금속 흔적이나 제작 오류가 있는지, 테두리의 모양이 정상적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주 작은 차이가 때로는 일반적인 동전과 특별한 동전을 구분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바로 그 부분, 1990년 대한민국 50원 동전이 특정한 희귀성과 최고 수준의 보존 상태를 갖췄을 때 얼마나 높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계속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동전을 버리거나 함부로 세척하지 마세요. 다음 500단어에서 그 가치를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확인 사항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 대한민국 50원 동전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가격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1990년 50원은 약 8,500만 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통품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여러분의 동전을 무조건 평범한 동전으로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전 수집에서는 같은 연도와 같은 액면가라도 보존 상태와 세부적인 제작 특징에 따라 관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90년형 50원에는 주목할 만한 다이 조합이 있습니다. 노미스터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앞면의 특정 글자 형태와 뒷면, 숫자 배열에 해당하는 변종 조합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1990이라는 연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글꼴과 숫자 사이 간격, 세부적인 디자인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차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숙련된 수집가에게는 동전을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동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밝은 자연광이나 부드러운 조명을 이용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살펴보세요. 쌀 이삭 디자인의 세부적인 선이 얼마나 선명하게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50원이라는 글자의 형태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반대쪽에서는 50이라는 숫자와 한국은행 표시, 그리고 1990이라는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자리의 톱니 모양도 빠뜨리지 마세요. 정상적인 동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천천히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전은 구리 니켈 아연 계열의 합금으로 제작되었으며 무게 약 4.26g, 지름 약 21.6mm의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동전을 급하게 닦지 마세요. 오래된 동전을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치약이나 금속 세척제, 강한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집용 동전에서는 이런 행동이 오히려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표면과 원래의 광택은 동전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동전이 생각보다 특별한 것이라면 한 번의 잘못된 세척으로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수집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1990년 50원 주화의 가치는 대부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노미스터의 현재 자료에서는 등급별 참고 가격이 대략 수센트에서 1달러 미만 수준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다른 가격 자료에서도 상태가 좋은 일부 주화가 몇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수천 달러라는 숫자를 봤다고 해서 모든 1990년 50원 동전이 그 가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희귀한 오류, 특별한 변종, 뛰어난 보존 상태 또는 특정 수집 시장에서의 특별한 거래가 있어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격보다 먼저 확인입니다. 집에 오래된 동전통이 있다면 1990년 50원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한국 동전도 함께 꺼내보세요. 특히 여러 동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글자와 숫자의 위치, 표면의 마모 정도, 가장자리 상태가 훨씬 쉽게 보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보관된 동전 중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마지막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990년 대한민국 50원 동전이 특별한 희귀 조건과 뛰어난 보존 상태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는 가정에서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최고 예상 가치는 바로 3,529달러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모든 1990년 50원 동전의 확정 가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동전의 진위, 등급, 오류 여부, 변종 여부와 실제 구매자의 수요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990년 50원은 공개 카탈로그 자료에서 훨씬 낮은 가치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3,529달러라는 금액은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례에 대한 영상상의 최고 가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동전을 단순히 오래된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집가의 세계에서는 같은 연도와 같은 액면가라도 상태와 특징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서랍이나 상자, 오래된 지갑 속에 보관되어 있던 동전이라면 더욱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골든 볼트를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집에 잠들어 있을지 모르는 희귀 동전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984년 500원 동전의 기본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전은 앞면에 두루미가 표현되어 있고 뒷면에는 액면과 발행 연도가 표시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액권 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자료에 따르면 1984년 발행량은 약 7천만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동전이 만들어졌는데 왜 수집가들은 특정 개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바로 모든 동전이 똑같은 상태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실제 생활에서 사용된 동전은 주머니와 지갑을 오가면서 수많은 충격과 마찰을 겪습니다. 표면에는 작은 긁힘이 생기고 두루미의 섬세한 부분은 조금씩 다르며 가장자리에도 사용 흔적이 남게 됩니다. 반대로 거의 사용되지 않은 동전은 원래의 표면과 세부적인 디자인이 훨씬 선명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집가에게 이런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1984년 500원이라도 보관 상태가 크게 다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동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다고 해서 광택을 내려고 닦거나 세척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전 표면에 남아있는 원래의 질감과 흔적 자체가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속 표면을 강하게 문지르면 미세한 흠집이 생길 수 있고 그 결과 전문적인 평가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명 아래에서 동전을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정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비스듬한 각도에서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이 표면을 스쳐 지나갈 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긁힘이나 마모, 작은 찍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부적인 선이 또렷하고 표면이 깨끗하게 보인다면 더욱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특히 두루미의 몸체와 날개 주변, 숫자와 문자 부분, 동전의 테두리를 자세히 확인해 보십시오. 디자인의 가장 높은 부분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먼저 마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세부 묘사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확인하면 동전의 전반적인 보존 상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동전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희소성, 보존 상태, 오류나 특별한 특징, 그리고 실제 수집 시장에서의 수요가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984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무조건 고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평범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버리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문적인 가격 자료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1984년 500원은 상태에 따라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높은 등급으로 보존된 개체는 일반적인 사용품과 다른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지갑 속에서 사용되던 동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상태가 뛰어난 개체를 찾는 수집가들에게 의미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984년 500원 동전이 평범한 사용품인지 아니면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상태인지 구별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표면 상태와 가장자리, 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징, 그리고 수집가들이 실제로 가격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구체적인 가치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서랍 속 동전을 꺼내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꼼꼼히 천천히 관찰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동전의 전체적인 마모 정도를 살펴보십시오. 1984년 500원 동전은 오랜 기간 유통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면에 작은 흠집이나 변색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흠집이 있느냐가 아니라 디자인의 세부적인 부분이 얼마나 선명하게 남아 있느냐입니다. 두루미의 몸체와 날개,
숫자와 글자의 가장자리, 테두리의 선명도를 차례대로 확인해 보십시오. 세부적인 표현이 뚜렷하고 전체적인 표면이 깨끗하게 보인다면 일반적인 사용품보다 수집가치 측면에서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가장자리입니다. 동전을 손가락으로 직접 문지르기보다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돌려보면서 테두리가 고르게 유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하게 찍힌 흔적이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금속이 변형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앞면과 뒷면만 확인하고 가장자리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된 동전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상태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특징이 발견된다면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면 사진 한 장만으로는 표면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연광이나 밝은 흰색 조명에서 앞면과 뒷면, 가장자리를 각각 촬영하면 나중에 비교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진을 찍기 위해 동전을 닫거나 광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오래된 동전에 엄청난 가격이 소개되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 가격이 모든 1984년 500원 동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연도와 같은 액면가라도 보존 상태와 희귀한 특징, 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가격을 받다고 해서 집에 있는 동전도 자동으로 같은 가격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문적인 수집 시장에서는 동전의 상태를 매우 세밀하게 구분합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은 동전인지, 실제 유통을 거친 동전인지, 표면에 광택이 남아있는지, 작은 접촉 흔적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동전이 오래되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는 1984년 대한민국 500원 동전이 매우 좋은 보존 상태와 수집가들이 주목할 만한 조건을 갖춘 특별한 개체라고 가정한다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최고 가치는 바로 6,253달러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모든 1984년 500원 동전의 확정적인 시장 가격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실제 거래 가격은 동전의 상태와 희소성, 진위 여부, 평가 방식, 거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오래된 동전이 담긴 저금통이나 서랍, 지갑, 오래된 수집 상자가 있다면 잠시 꺼내보셔도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10원짜리 동전이지만 동전 수집에서는 연도와 상태, 표면의 보존 정도,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특징에 따라 같은 액면가의 동전이라도 관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35세 이상 시청자분들이라면 예전에 사용했던 동전들을 한 번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10원짜리 동전도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됐고 물건을 사고 거스름 돈으로 받은 작은 동전을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동전들은 하나둘 사라졌지만 일부는 오래된 저금통이나 서랍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평범한 생활에 흔적 속에서 수집가들이 주목하는 동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2008년 10원 주화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연도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숫자 2008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도가 같다고 해서 모든 동전의 가치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집 시장에서는 동전의 보존 상태와 희소성, 그리고 특정한 오류나 특수한 제조 특징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동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연도만 확인하고 곧바로 고가의 희귀 동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적인 수집에서는 훨씬 더 많은 요소를 함께 살펴봅니다. 2008년 10원 주화 역시 단순히 연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동전의 표면을 얼마나 깨끗하게 보존했는지, 그 힘이 얼마나 있는지, 테두리가 얼마나 선명한지,
디자인의 세부적인 부분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전을 손에 들었다면 먼저 표면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동전의 중심부에 심한 마모가 있는지 확인하고 글자와 숫자의 가장자리가 흐려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오래 사용된 동전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표면이 닳게 됩니다. 주머니 속에서 다른 동전과 부딪히면서 작은 흠집이 생기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테두리에 찍힌 자국이 남기도 합니다. 이런 흔적은 일반적인 사용 흔적이지만 수집가의 입장에서는 동전의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선명한 동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면의 세부적인 무늬가 뚜렷하고 글자와 숫자의 윤곽이 선명하며 전체적인 광택이 잘 보존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수집가들이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광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가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전이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었는지와 실제 거래 시장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동전을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닦거나 광택을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래된 동전의 표면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세제나 금속 광택제, 거친 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은 오히려 수집품으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표면에 남아있는 자연스러운 상태 자체가 동전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희귀 가능성이 있는 동전이라면 발견한 그대로 보관하면서 먼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테두리입니다. 동전의 가장자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특정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눌리거나 변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생긴 흠집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긁힘이나 찍힘을 오류 동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확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8년 10원 주화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세부적인 차이입니다. 같은 연도, 같은 액면가의 동전이라도 실제 상태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동전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표면이 많이 닳았지만 어떤 동전은 오랜 시간 동안 보관되어 상대적으로 선명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제조상의 특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동전과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동전을 확인할 때는 밝은 곳에서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한 빛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방향에서 빛을 비춰보면 표면에 작은 흠집이나 눌린 흔적이 더 잘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확대경이나 휴대전화 카메라의 확대 기능을 활용해 숫자와 글자 주변까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테두리와 디자인의 가장자리 부분은 육안으로 놓치기 쉬운 작은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의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러 동전을 한꺼번에 주머니나 상자에 넣어두면 서로 부딪히면서 표면에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가는 동전은 다른 동전과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전을 발견한 순간부터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2008년 대한민국 10원 주화는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특정 동전의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보고 자신의 동전도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동전의 가격은 상태와 희소성, 진위 여부, 오류의 종류, 거래 시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숫자를 무조건적인 보장 가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동전을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동전을 구매하지 않아도 오래된 서랍과 저금통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수집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작은 동전 하나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수집.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2008년 10원 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의 상태가 매우 좋고 희소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조건을 갖춘 경우를 가정했을 때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최고 관심 가치는 바로 3,261달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모든 2008년 10원 주화가 받을 수 있는 보장 가격이 아니라 특별한 조건과 높은 수집 가치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 집에 2008년 10원짜리 동전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연도를 확인하고 표면을 살펴보고 테두리를 확인하고 무엇보다 동전을 함부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동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와 이야기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서랍을 열었을 때 발견하는 작은 동전 하나가 여러분의 수집 여행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2008년 10원 주화를 실제로 확인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전 수집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싼 동전을 찾는 것보다 먼저 좋은 동전과 평범한 동전을 구별하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된 동전이 많아질수록 연도만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 표면, 테두리, 디자인, 마모 정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8년 10원 주화를 손에 들었다면 가장 먼저 전체적인 인상을 확인해 보세요. 동전이 심하게 닳아있는지 아니면 디자인의 세부적인 부분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숫자와 글자의 가장자리가 뚜렷한지, 표면에 깊은 긁힘이 있는지, 테두리가 여러 곳에서 찍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흠집 하나 때문에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전을 평가할 때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전의 중심 부분과 가장자리 부분을 따로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중심부는 손가락이나 다른 동전과 계속 접촉하면서 마모가 생기기 쉽고 가장자리는 동전끼리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과정에서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심부가 선명하더라도 테두리에 큰 손상이 있다면 전체적인 상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전 표면의 색깔만 보고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전의 표면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동전은 오랜 기간 보관되면서 색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동전은 사용 환경에 따라 표면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희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원래의 디자인과 세부적인 특징이 얼마나 잘 남아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동전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절대로 바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 글자가 약간 눌려 보이거나 테두리 일부가 비대칭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제조 오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 과정에서 생긴 충격이나 마모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제조상의 오류와 단순한 손상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앞면과 뒷면을 모두 비교하고 같은 종류의 정상적인 2008년 10원 주화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오래된 동전을 수집하는 또 하나의 재미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모두 똑같아 보였던 동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동전은 오랫동안 사용된 흔적이 강하고 어떤 동전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동전은 작은 흠집 하나가 눈에 띄고 다른 동전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하나씩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전의 연도와 액면가를 적고 표면 상태와 테두리 상태를 간단하게 메모해 보세요. 사진을 함께 남겨두면 나중에 여러 동전을 비교할 때 훨씬 편리합니다. 특히 같은 연도의 동전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가장 상태가 좋은 한두 개를 따로 보관하는 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전을 보관할 때는 습기와 마찰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동전끼리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보관하면 표면에 불필요한 흠집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전을 자주 꺼내 보는 것도 좋지만 손으로 직접 표면을 계속 만지는 것보다는 가장자리를 잡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동전의 액면가와 수집 가치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10원이라는 액면가는 동전의 일상적인 사용 가치를 의미하지만 수집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는 동전의 희소성이나 상태, 수요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액면가의 동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집 가치도 작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고액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2008년이라는 숫자 역시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희귀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도의 동전이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수집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특징이 있는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전 수집이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모으는 취미가 아닌 이유입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 작은 세부사항을 관찰하고 상태를 비교하고 역사적 배경까지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수집의 재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동전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금통을 열어보고 오래된 동전을 하나씩 꺼내 연도를 확인해 보세요. 2008년 10원이 발견된다면 서둘러 닦지 말고 먼저 사진을 찍어 현재 상태를 기록해 두십시오. 그리고 앞면, 뒷면, 테두리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평범해 보였던 동전에서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특징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2008년 대한민국 10원 주화의 특별한 가치가 궁금해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제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3,261달러라는 금액은 모든 2008년 10원 주화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특별한 상태나 수집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한 최고 관심 가치이며 실제 거래 가격은 동전의 상태와 희소성,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직접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던 작은 동전 하나가 과거의 생활을 떠올리게 해줄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수집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동전을 발견하는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동전이 들어있는 오래된 상자나 저금통을 한번 열어보세요. 2008년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10원 주화가 있다면 그냥 다시 넣어두지 말고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작은 동전 하나를 자세히 보는 순간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평범한 잔돈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동전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동전은 1991년에 발행된 대한민국 100원 동전입니다. 혹시 서랍 속에 오래된 동전이 하나 있다면 지금 바로 꺼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골든 볼트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오래된 동전 속에서 숨겨진 희소성과 가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1991년이라는 숫자를 보면 많은 분들에게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과는 물가도 달랐고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갑이나 주머니 속에 동전이 가득 들어 있었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일상생활에서 꽤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작은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으로 받기도 했고 집안에 동전을 모아두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100원 동전이 사람들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1991년에 만들어진 100원 동전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동전의 세계에서는 단순히 연도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상태, 표면에 남아있는 세부적인 특징,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점, 보존 상태, 그리고 실제 수집가들의 관심이 함께 작용합니다. 특히 1991년 100원 동전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동전의 전체적인 보존 상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된 동전이라면 표면에 작은 긁힘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가락과 다른 동전 사이에서 계속 마찰되면서 원래의 선명한 모습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깨끗한 동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동전을 발견하면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세척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동전 수집의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표면에 남아있는 자연스러운 상태 자체가 동전의 역사와 보존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100원 동전을 발견했다면 무작정 문지르거나 광택을 내기보다는 먼저 현재 상태 그대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991년 100원 동전을 볼 때는 앞면과 뒷면을 천천히 비교해 보십시오. 글자의 선명도는 어떤지, 숫자와 테두리는 얼마나 뚜렷한지, 디자인의 세부적인 부분이 얼마나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유통된 동전은 가장 높은 부분부터 마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자인에 돌출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동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작상의 특이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연도와 같은 액면의 동전은 비슷하게 만들어지지만 제조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일부 동전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이점은 일반적인 마모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긁힌 자국이 생긴 것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생긴 손상은 흔할 수 있지만 제작 단계에서 발생한 독특한 특징은 수집가들에게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동전을 살펴볼 때는 단순히 오래됐으니까 비싸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동전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보관 방식입니다. 같은 1991년 100원 동전이라도 수십 년 동안 주머니와 지갑 속에서 돌아다닌 동전과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된 동전은 겉모습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은 흠집 하나, 표면의 선명도 하나, 테두리의 상태 하나가 동전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오랫동안 물건을 보관해 오신 분들이라면 집 안 어딘가에 이런 동전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지갑, 서랍, 작은 상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남겨둔 물건 속에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동전들이 그대로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작은 100원짜리 동전이 오늘 여러분의 관심을 받게 되는 순간 평범한 잔돈이 아니라 하나의 수집품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1991년 100원 동전이라고 해서 모든 개체가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치는 동전의 정확한 상태와 특징, 진위 여부, 시장에서의 수요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매우 높은 가격의 사례만 보고 자신이 가진 동전도 똑같은 가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동전을 특별하게 바라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에는 그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991년 100원 동전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당시 한국의 생활 속을 실제로 지나왔던 작은 역사적 물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지갑에 들어 있었을 수도 있고 상점의 계산대를 지나갔을 수도 있으며 오랜 시간 서랍 한쪽에서 잊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영상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991년 100원 동전이 정말 특별한 상태라면 단순한 액면가 이상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발견하려면 숫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전 전체를 천천히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1991년 100원 동전이 있다면 밝은 곳에서 앞면과 뒷면을 모두 확인해 보십시오. 표면을 세게 문지르지 말고 자연광이나 적당한 조명 아래에서 기수와 마모를 구분해 보십시오. 테두리도 확인하고 글자와 숫자의 모양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동전을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세척하거나 변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동전의 상태와 희소성이 실제 평가에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1991년 대한민국 100원 동전에 대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바로 그 금액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오늘의 동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 대한민국 100원 동전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둘러 가격부터 검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전 자체를 천천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동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보존 상태와 세부적인 특징에 따라 수집가들이 바라보는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전의 표면을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동전과 부딪히면서 생긴 작은 흠집이 있는지, 표면의 원래 질감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전이 오랫동안 사용되었다면 디자인의 가장 높은 부분이 먼저 닳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용 흔적이 적고 세부적인 무늬가 선명하게 남아있다면 훨씬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전의 테두리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테두리는 유통 과정에서 충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눌림이나 손상이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용 흔적과 제조 과정에서 생긴 특이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연히 생긴 긁힘과 처음부터 동전에 존재했던 제작상의 특징은 수집 가치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앞면과 뒷면을 번갈아 살펴보면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정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동전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낯설 수 있지만 희귀 동전을 찾는 과정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를 발견하는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진만 보고 모든 특이점을 오류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정상적인 제조 과정에서 생긴 특징일 수도 있고 오랜 유통 과정에서 생긴 손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동전을 발견한 장소와 보관 방식입니다. 만약 1991년 100원 동전이 오랫동안 지갑이나 주머니 속에 있었다면 마모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상자나 앨범, 봉투 등에 오랫동안 따로 보관되어 있었다면 표면 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동전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연도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집의 세계에서는 연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만들어진 같은 액면가의 동전이라도 상태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다른 사람이 가진 동전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보다 현재 동전이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동전을 발견했을 때 절대로 급하게 광택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짝반짝하게 만들면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집가의 관점에서는 인위적으로 세척된 표면이 오히려 좋지 않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동전이 오래된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진 1991년 100원 동전에서 일반적인 마모와 다른 특징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면 전체, 뒷면 전체, 테두리, 그리고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가까이에서 촬영하면 나중에 상태를 비교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매우 높은 가격이 표시된 동전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판매 가격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원하는 가격으로 판매 목록을 올리는 것과 실제로 그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동전을 평가할 때는 지나치게 높은 숫자 하나만 보고 기대하기보다는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가 1991년 100원 동전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동전일수록 사람들은 쉽게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동전이 사용되고 사라졌지만 그중 일부는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수집가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이라는 연도는 지금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당시의 동전을 직접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특별한 의미도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실제로 사용했던 동전을 다시 손에 올려놓으면 단순히 금속으로 된 화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물건을 보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동전은 여러분이 직접 사용했던 동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오래전에 보관해둔 동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잔돈통에 넣어둔 채 수십 년을 보낸 동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래된 동전 수집은 단순히 돈을 찾는 일이 아니라 과거를 다시 발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질문입니다. 과연 1991년 대한민국 100원 동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특별한 사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숫자를 공개하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1991년 100원 동전이 같은 금액의 가치를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은 상태, 희소성, 인증 여부, 수요와 거래 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개하는 숫자는 특정한 곳과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동전이 무조건 그 가격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매우 좋은 상태의 동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특별한 특징까지 확인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범한 100원짜리 동전을 단순히 액면가만 보고 지나쳤다면 이런 가능성을 영원히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돌아가신 뒤 오래된 동전이 들어있는 서랍이나 상자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1990년대 동전이 있다면 연도와 상태를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세척하지 말고, 무리하게 문지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작은 물건이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특별한 1991년 대한민국 100원 동전 사례에 대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65,346달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은 모든 1991년 100원 동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특정한 곳과 사례를 기준으로 한 이야기이며 실제 동전의 가치는 상태와 희소성, 진위 여부, 실제 거래 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는 100원짜리 동전을 예전과 똑같이 보지 마십시오. 작은 동전 하나에도 그 시대의 흔적과 수십 년의 이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오래된 동전이 단순한 잔돈인지 아니면 수집가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특별한 물건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